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재미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일명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시험 당일날 일진 애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기로 유명한 아이가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보이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해온 시험을 그냥 친구에게 쉽게 알려주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시험 보는 동안 그 친구에게 시험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시험지를 풀고 제출했죠. 그 이후부터 저는 학교에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진 아이들이 놀러와 저의 외모 비하 발언은 물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 책상에 엎어져 있고 체육복을 빌려가 갖다 주지 않는 등 많이 힘들게 보냈어요. 고등학교 3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묵묵히 꾹 참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공부에 신경을 쓰며 버티다 보니 바라던 대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일진에게 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 외로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네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눈이랑 코 성형도 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제 모습을 제가 거울로 보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모르는 대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살갑게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하고 즐거운 대학교 시절을 시작했어요. 4학년 초가 되던 해에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을 준비하고 저는 4차 최종까지 합격해 말하면 알 법한 좋은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회사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고 난 뒤 회사에서는 계약직 단기 알바가 필요해서 구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우연인지 인연인지 학교 다닐 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알바 지원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제가 채용 담당자였기에 저도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짝 달라진 외모와 지난 세월 때문인지 그 친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내온 시절도 생각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를 채용하였고요. 학교 다닐 때 학업에 신경 쓰지 않았던 친구는 지금까지 조금씩 알바만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일하는 첫날 탕비실에서 만났습니다. 나 기억 안 나? 하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저한테 존댓말을 쓰던 친구는 당황하더군요. 나 무슨 학교 땡땡이잖아. 말하는 순간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곧 저한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는 사실 회사에 잘 보여야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땡땡아, 우리 같은 학교 나왔잖아. 잘 지냈어? 하면서 뻔뻔하게 친한 척을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친구의 업무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사내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땡땡씨 일해본 적 없어요? 다시 해오세요. 땡땡씨 이거 복사 좀. 땡땡씨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린 거 알아요? 사실 친구의 부족한 업무 실력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땡땡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이들 앞에서 망신을 몇 번 주자 일진의 본성이 나오는 건지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이제 저도 성인이고 무서울 것도 없던 저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절 보자마자 야, 회사 일찍 좀 들어갔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너 학교 다닐 때 찌질했던 거 기억 못하나 본데 정신 차려. 성형 좀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사람 무시하냐? 개념도 없던 그 성격 그대로더군요. 제가 자기 편 들어주고 편하게 회사 생활 할 줄 알았나 본데 이제는 저도 참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너 시험지 한 번 안 보여줬다고 지난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냈는데 왜 벌써 이걸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더 괴롭힐 수도 있고 너 이쪽 관련된 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사리 분별 똑바로 해. 잘 나가던 일진은 결국 3달 정도 지나 업무평가서에 저의 반대로 정직원 전환은 불가하게 되었고 결국 그만두었어요. 지난 고등학교 시절 동안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던 친구는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게 되었더군요. 그렇게 친구들 괴롭히고 돈 뺏고 살던 아이는 이제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사람이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란 정말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썸 사이였던 알바 오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는 처음이었던지라 청소부터 커피 내리는 방법 등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적응할 때까지 오래 일한 오빠가 알려주었는데 거의 매일 보다 보니 정말 친해졌어요. 다정한 말투며 훤칠한 키, 맨날 보다 보니 정들고 호감이 조금씩 생기는 상태였는데 오빠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어느 날 알바 쉬는 날 연락이 왔어요. 데이트 신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호감이 있던 상태라 바로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빠는 말만 하면 다 아는 좋은 대학교 학생인데 지금 휴학 중이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꽤 탄탄하고 잘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졸업하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나니 더욱 급속도로 친해졌고 결국 사귀기 시작했어요. 많은 알바생들 중에서 저랑 몰래 카톡하고 따로 만나는 재미가 은근 스릴도 있더라고요. 카페 규모가 꽤 커서 일하는 알바생이 많았는데 괜히 소문나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조심하면서 몰래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알바 출근 전에 오빠가 따로 연락이 와서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생일 축하해 주려고 잠깐 보자고 한 줄 알았더니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딱 봐도 유명 명품 브랜드 옷이었어요. 오빠도 같이 알바하는 사이인데 이런 고가의 선물을 샀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안 받으려고 거절했더니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다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이니 일단 받았는데 오빠 집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나? 받아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다른 언니가 일을 도와달라 그래서 카톡을 쓰던 상태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선이 지나가는데 카톡에서 멈칫. 익숙한 카톡 프로필이 바로 제 남자친구 오빠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카톡 내용이 궁금해서 부랴부랴 화면을 올려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달달한 카톡 내용을 주고받고 있었고 내용만 딱 보아도 사귀는 사이였어요. 저는 너무 놀랬지만 일단 진정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구가 온 다음에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그 오빠랑 사귄 지 얼마나 되었고 이런 사이를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너 폰에 카톡을 보게 되었다고. 혹시 어떤 사이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차분히 물어보니 친구도 당황한 얼굴이 역력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랑도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데이트하다가 사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소문나면 일하기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니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랑 친구랑 왔다 갔다 양다리 하면서 재미를 보았을 그 오빠를 생각하니 너무 괘씸했어요. 친구랑 가만두지 않겠다며 카페 점장님께 연락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카톡 내용들을 보여드렸더니 점장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자르려고 하면 싹싹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겨우 다시 일하게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한테 말했던 어디 대학교라는 건 거짓말이었으며 집안도 많이 힘들어서 여기 알바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해준 고가의 선물은 다 가품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사기당한 느낌? 그냥 허영심 많고 여자 좋아하는 능력 없던 오빠였던 것 같아요. 저랑 친구랑 너무 기분 나쁘다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점장님께서는 그 오빠를 불러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알고 당황스러워 하더니 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점장님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점장님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알바생이 많이 그만뒀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오빠는 잘리게 되었고 가게에도 다시는 오지 못하게 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랑 친구는 다시 알바를 다니고 있답니다. 점장님이 이곳 말고도 여기저기 카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랑 인맥이 좋은데 그 오빠는 절대 써주지 말라고 말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디 가서 일하게 되더라도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네요. 저는 20대 초반 여대생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얼마 전부터 명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학생의 신분으로 사기 힘든 명품 티셔츠 신발을 신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돈 모아서 샀다고 하는데 저는 모아서 사기 어려운 값비싼 옷, 신발, 클러치들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혼자 플렉스하면서 하고 다니는 건 신경 안 쓸 텐데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야, 너도 뭐라도 좀 사.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 넌 이런 거 못 사지. 점점 무시하는 말을 하는 친구가 너무 얄미웠어요. 거기다가 친구가 잘 하지 않던 SNS에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사진 기사의 몫은 저였습니다. 한두 장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장을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 친구는 각도 이거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야, 로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찍어달라고. 진짜 만날 때마다 수십 장씩 찍어주면 한 장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온갖 명품 해시태그 달며 플렉스했다고 올리더라고요. 20대 초반 중에서 사실 명품 팍팍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친구가 무슨 돈으로 저렇게 명품을 사기 시작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났네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함께 나오는 자리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꾸미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친척 언니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선물로 샤넬 클러치를 사다 줬는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그냥 넣어둔 게 있었는데요. 다들 플렉스 하던데 나만 너무 아끼나 싶기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거 게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았던 샤넬 클러치를 드디어 게시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문제의 명품 좋아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클러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친구들도 너네 둘이 클러치 똑같네? 같이 산 거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진짜 이거 못 들고 다니겠네. 아무나 다 들고 다니네 진짜.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지 순간 욱해서 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너만 들고 다니니? 너만 있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근데 둘이 클러치가 살짝 다른 거 같은데?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동일한 클러치 제품 같아 보이는데 가죽 소재 느낌도 친구 거는 살짝 허접하고 지퍼 부분도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는 발끈하면서 야, 너 지금 짝퉁 들고 와서 자랑하는 거야? 너무 웃긴다. 정말 황당했어요. 집에 보증서, 더스트백, 박스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주겠다고 인증하겠다면서 너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아웅다웅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친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카페에서 나가버렸어요. 기분 좋게 동창 모임 나갔다가 기분도 망치고 분위기도 이상해져서 민망했어요. 이날 이후로 친구는 연락이 안 되네요. 그동안 했던 명품 샀다고 플렉스했다며 자랑했던 것들이 모두 가품으로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친구는 잠수를 탔어요. 아니 그냥 자랑을 하지 말거나 친구들 무시하는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랑을 했던지 다른 친구들도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동안은 그 친구와 볼 일은 없을 듯합니다.